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리기 열풍으로 네. 챗 GPT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다면서요. 진짜 이 정도까지 늘어날 줄 몰랐어요. 저도 이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동안 우리가 챗GPT AI 가리고 뭐 그림 그려서 프로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네, 한 30% 이상은 그쵸. 요즘 다 프로필 사진이 다 그쵸. 지브리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를 갖고 뭔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 숫자가, 그러니까 가입자, 사용자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만 해도 이 챗GPT 사용자가 3억 명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1월에는 3억 5천만 명, 그리고 2월 20일에는 4억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그림 그리기가 한 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3월 정도가 됐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억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 수가 5억 명으로, 그러니까 4억 명에서 5억 명으로 늘었는데 1개월이 걸렸고 2주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그 샘 알트먼, 그러니까 오픈 AI의 CEO가 한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서 현재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지만 약간 추정컨대 약 8억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이제 4억 명에서 5억 명까지 늘어나는데 1개월이었고 2주가 지난 거거든요. 근데 2주 동안에 3억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식적으로 지금 그 샘 알트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 최대한 10억 명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이 그 지브리 그림 그리기 나왔다고 전 세계에서 몇억 명이 늘으니까 전 세계 인구를 생각을 했을 때 거의 뭐 8억에서 10억을 쓴다고 그러면은 뭐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챗GPT 국내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국내 휴대폰 사용자가 5,120만 명인데 그중에서 21%인 1,092만 명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민 앱 수준으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도 안 돼서 이 그림 그리기 때문에 523만 명의 사용자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속도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뭐 네. 이거 다 활용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와중에 챗 GPT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됐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서비스인데 쇼핑 관련 서비스예요. 네. 근데 챗 GPT 서치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지금 챗 GPT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220짜리,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몇십만 원 내야지만 쓸 수 있는 테스트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 AI가 직접 인터넷 창을 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서 여행을 추천해주는 이런 게 지금 비싼 30만 원짜리 서비스는 테스트로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면 제가 챗GPT를 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만 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뭐 옛날 거 CD 플레이어, 요즘에 너무 귀하니까 뭐 10만 원짜리 CD 플레이어를 사고 싶은데 네가 좀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마치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가면 가격 비교 뜨잖아요. 그런 가격 비교 같은 거를 해주고 그 안에서 링크도 있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누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거를 왜 추천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 서비스들이 이 챗GPT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이용하는 챗 GPT에 들어가 있던 쇼핑 네. 관련 서비스가 아니라 무료 챗 GPT에 그게 다 가능하게끔 서비스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이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잘 되고요. 한국에서도 일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전자제품이나 가정용품이나 패션이나 뷰티 일부 카테고리들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앵커께서 MC께서 만약에 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럼 여행을 다녀오면은 우리가 AI한테 야, 나 그때 여행 가서 즐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대화도 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탈리아에서 뭐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가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챗GPT가 뭐 그 커피는 뭐 이탈리아의 어느 매장에서 유명한 커피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그 이탈리아에서 마셨던 커피랑 가장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200달러짜리 이하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제일 좋은 제품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챗 GPT가 알아서 적합한 제품을 선별을 해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진짜로 비슷한 거 찾아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되면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격 검색하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거랑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심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존 쇼핑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지금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처럼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검색을 한다 치면 정말 많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럼 그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보려면 계속 눌러보고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챗GPT가 이제 뭔가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가 추천하는 이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A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라면서 마치 정말 점원이 호객행위 하듯이 네. 또 말을 잘하잖아요. 이 챗GPT가. 잘하죠. 그러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면서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쇼핑도 결국에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사고 싶은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SNS에 뭔가 여러분들 글을 치시거나 검색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알고 그게 계속 광고로 따라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광고잖아요, 광고. 근데 이제 지금 챗GPT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면 광고로 띄우는 건 아니고 제가 뭔가 사고 싶다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할 때 그 점원하고 이 AI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AI는 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대화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점원이 그 커피 머신을 보더라도 커피 머신이 그냥 고객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이 챗GPT의 대화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3일 전에 마시셨던 거기 이탈리아에서 마시셨던 그 사진 올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올렸었던 그 커피를 제대로 내는 것 중에서 상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고객님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저랑 대화를 했으니까 우리 덕지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되게 IT스러운 기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실버 컬러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거를 골라줄 수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 그럼 이런 서비스를 광고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료이고 그럼 이런 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굳이. 네, 굳이?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나에게 잘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개인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서비스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돈을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을까요?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죠. 그쵸. 안 내고 쓰는 서비스가 많지만 우리가 돈을 안 내도 그 회사들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광고. 그렇죠. 광고잖아요. 그럼 광고는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픈 AI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용자가 10억 명이 되더라도 유료로 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한 사람이 유료로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22달러짜리 가입을 하면 한 사람당 최대로 낼 수 있는 매출은 해봤자 3만 원 뭐 전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AI를 계속 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엄청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챗GPT를 엄청 쓸 때마다 챗GPT 입장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들은 많은데 그들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광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로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이고 네. 그런 회사들이 광고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얻어가는 게 바로 이 쇼핑이라는 거죠. 마치 네이버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사는 건 별도의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클릭을 할 때마다 돈 단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고 돈을 벌어서 잘 돌아가는 게 네이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글이 가지고 있는 광고 시장을 내가 좀 뺏어 먹고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 먹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 먹는데 우리는 좀 더 특화되게 뺏어 먹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키워드를 넣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저희가 갑자기 챗GPT랑 대화하고 있다가 얘가 슬쩍 그런데 소장님 제가 봤더니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거 봤더니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장님이 평상시에 하는 이 컴퓨터를 쓰고 AI를 쓰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 저가형은 안 되고 최신형 이번에 나온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 바로 사시면 할인됩니다. 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를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구글은 그냥 단순히 광고를 노출시켜서 클릭해 주는 건데 얘는 좀 있더니 AI가 스스로 대화를 하는 패턴 속에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거를 먼저 추천을 해주고 그거를 우리 것만 딱 찍어서 추천을 해주니까 얘는 사람들이 살 확률이 더 높아지네.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비를 더 줄 수 있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번에 이 지브리를 통해서 회원 수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1, 2억 명이면 아무리 커도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최대 10억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이거는 정말로 SNS,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다른 것들에서의 그 어떤 광고의 시장을 좀 뺏어먹는 이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MC께서 주신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저한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점은 있겠죠. 저처럼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일단 좋겠죠. 그래도 일단 나의 취향을 좀 잘 알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취향을 잘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옷을 못 고르는데 옷 사이트에 갔더니 막 와이셔츠가 한 30개 뭐 50개 있는데 그중에서 뭘 고르지라고 있는데 챗GPT한테는 야 내가 와이셔츠 고르려고 그러는데 나 평상시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봐. 그럼 소장님은 평상시에 파란색을 좋아하고 특히나 뭐 색깔의 매치를 좋아하니까 파란색 와이셔츠를 골라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소장님은 옷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지 않으니까 제가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골라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되게 편한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 유튜브에서 생기는 부작용하고 똑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그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필터 버블, 확증 편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상에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실제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고를 수 있지만 AI가 추천해주는 거에 계속 길들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그냥 사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에 오픈 AI가 지금은 광고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광고 없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슬쩍 하나하나씩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나는 이게 내 취향인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이건 그래 내가 지금까지 AI랑 대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나에게 좋은 거를 추천해 주는 거야 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광고주가 돈을 많이 준 거를 그냥 제 취향인 것처럼 얘가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듯하게 꾸며서. 그렇죠. 너무 또 잘하니까.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점원들의 말에도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챗GPT랑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간에 슬쩍슬쩍 얘가 갑자기 정보 얘기하다가 광고 얘기하고 정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품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에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광고주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AI한테 내가 광고를 듣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챗GPT는 오히려 그게 광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못하면 아니야 우리 광고 아니고 너 편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너를 있다는 위한 거죠.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AI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거는 좀 고민해봐야겠구나. 마치 이제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엄청 좋은 매장에 가면 점원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지만 물건을 안 사고 나올 때는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해주는 첨언과 이제 우리가 아첨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이 이제 또 더 필요해지는 시세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